자, 안녕하세요. UNI 테크 뽀리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M2I가 아니라 미쯔비시 일렉트릭, 일본 나고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스탠다드 공장 자동화 매니팩처러 제조사입니다. 상당히 유명하고 세계적인 인지도라든지 네임밸류가 그 탑 클래스에 있는 공장 자동화 제품 미쓰비시 일렉트릭의 오늘은 서버 AC 서버에 대해서 오늘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할 거는 미쓰비시 일렉트릭의 J4 AC 서버 모터의 서버 모터가 뭐냐, 서버 모터의 정의부터, 서버 모터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사용 목적이 무엇이고 언제 사용을 하고 뭐 이런 가지 서버 모터란 무엇인가부터 서버 모터의 구조, 뭐 서버 모터의 어원, 서버 모터의 기능, 뭐 여러 가지 특징, 뭐 이런 것까지 다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게 미쓰비시 일렉트릭의 서버 모터 포장된 상태의 제품이고요. 자, 이 제품은 미쓰비시 일렉트릭 로고가 되어 있고 AC 서버입니다. J4 서버 모터고요. 자, 이 제품을 보시면 HG는 혁명이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서버 모터 KR, 이거는 KR은 계열입니다. 서버 모터의 계열. KR 같은 경우는 저관성 소용량, 뭐 MR, SR, JR, RR, UR이 있는데 KR 같은 경우에는 저관성 소용량. 원래 AC 서버 모터가 22kg 이하의 중용량 이하 소형을 위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거 같은 KR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저관성 소용량, 요 위에가 MR이라고, 미디엄은 초저관성 소용량, 그 다음 큰 게 SR, 이게 중관성 중용량, 그 다음 좀 큰 게 JR이라고, 저관성 중대용량, RR이 있는데 RR은 초저관성 중용량, UR 같은 경우는 플랫형 중용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열이고요. 서브모터 계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전격 7로 나오는 거는 0.75 kW입니다. 전격 출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0.05부터 0.1, 0.2, 0.4, 0.5, 0.75, 0.85, 1kg, 뭐 1.2, 1.5, 2.0, 3.0, 뭐 3.5, 4.2 쭉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한 37kg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7이니까 0.75, 1마력, 0.75kW고요. 3번 같은 경우는 3은 뭐냐? 3은 전격 회전 속도입니다. 분당 회전 속도 RPM. 3이라고 하니까 3000rpm. 예를 들어서 KR 72라고 그러면 2000rpm. 71이면 1000rpm. 71M 있는데 71M은 1500rpm.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J는 뭐냐면은 오일실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이다. 없으면 오일실이 부착이 안 된 제품이다. 요거는 이제 시리얼 코드, 바코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이거를 한번 열어보시면 분해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미쓰비시 서버, 이게 베어링이 있고 서버 모터 명판이 있고요. 자, 이게 카바, 이게 축이죠. 축, 샤프트에 보시면 이게 안에가 로터라고 그러고, 이거는 스테이터는 고정자 회전자 축, 샤프트 축을 로터라고 합니다. 로터에는 이런 철심이 있고요. 철심이 아니라 이게 로터 축이 있고요. 이게 베어링 NSK라는, 이건 차이나로 되어 있네요. NSK사의 공장은 차이나에서 만든 베어링입니다. 이 베어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고정자 자석이 있습니다. 연구자석이 NS 보통 한 6극이나 8극 정도, 크게는 뭐 12극 정도 있고요. 그 NS로 해가지고 이게 회전축을 회전계 방 돌아가는 회전축이고요. 이게 샤프트 축.
이 로터로 연결돼 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회전축이고 회전 자개형이죠. 자, 이 바깥쪽에 있는 거는 여기는 고정자입니다. 이 안에 뭐가 있냐면 프레임이 있는데 프레임 안에는 구리, 철심 구리 건선이 되어 있고요. 이건 세부적으로 이따가 구조를 설명하는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뒷부분은 이게 엔코더가 달려있는, 건데요. 이 엔코더는 간단하게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은, 서브 모터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조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부품이 많은데요. 자, 미리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미리 부분을 해놓고, 이거는 엔코더 판입니다. 엔코더 판이고 엔코더 카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엔코더 PCB 보드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광 옵틱 이걸로 쏴서 여기에 위치 값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상세히 보시면 이 엔코더 판에 있는 그 위치 값을 정확하게 여기 PCB가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 값을 정확하게 쏴서 이 위치로 이동시켜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엔코더고, 이 엔코더는 검출부입니다. 이 서버 모터의 구조를 보시면 이거는 구동부고요. 모터가 로터가 돌아가는 이 모터가 돌아가는 구동부고, 요 뒤쪽은 검출부입니다. 검출부는 이 엔코더가 회전하는 이 구동부의 회전수라든지 토크, 속도, 힘 이런 거를 검출을 해서 이 케이블, 엔코더 케이블, 자, 이 전원 케이블이고요. 이쪽에 엔코더 케이블, 이 카바에 보시면 이 엔코더 케이블에 연결되어 있는 엔코더 케이블로 해서 서브 모터에 있는 엔코더 케이블이 서브 앰플리파이어로 하는 서브 앰프로 연결을 해서 서브 앰프에 현재 이 모터가 구동이 되어 있다면 구동되고 있는 속도, 회전, 위치값, 토크를 그대로 검출을 해서 이 분해능으로 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검출부 상당히 서버 모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엔코더 이 부분이죠. 검출부 부분이죠. 그리고 이거는 구동부는 아까 좀 이따 상세하게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 축을 기본으로 돌아가는 구동부 축에 이 베어링이 있고요. 프레임이 있고, 거기에 연구자석이 있어 NS 남극 북극, 초등학교 때 배웠죠. 남극 북극을 해서 이게 돌아가는 원리는 이 구동부 바깥쪽에 이 프레임에 보시면 여기 안쪽에는 지금 절단해야 보이겠지만 이 안쪽에 구리, 권선, 철심이 되어 쓴 겁니다. 철심을 해서 NS를 이렇게 밀어주고 하면서 NS 극을 같은 것 길이는 밀어내고 N극과 S극 길이는 붙는 그런 자성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서브 모터가 정확한 위치에 이동하고 움직이게 하고 하는 그 위치 값을 만들어 주고요. 그 위치 값을 엔코더 이 판으로 정확하게 그 위치 값을 뭐 PLC나 컨트롤러에서 지령을 내려주면 서브 앰프에서 그 위치 값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엔코더 이 검출부 이 부분입니다. 자, 분해하는 시간 조금 이따가 장치하게 보여드리겠고요. 그래서 서브 모터 이거는 미쓰비시 제품의 서브 모터의 혁명 구성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220V입니다. 220V 클래스의 경우고요. HG KR까지는 서브 모터의 계열입니다. KR은 말씀드린 저간성, MR, SR 같은 경우는 중간성, MR 같은 경우는 초저간성 소용량, SR 같은 경우에는 중간성 소용량. 보통 KR과 SR을 많이 씁니다. 저간성 소용량일 때는 KR, 그 다음에
중간성 중용량 맵들은 SR 이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씁니다. 국내나 대부분 미쓰비시 서버를 쓰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언박싱 해 보겠습니다. 언박싱을 하면 자, 이렇게 서모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매뉴얼이 이렇게 미쓰비시 일렉트릭 매뉴얼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제품명은 General Purpose AC Servo Mail Servo Instruction and Caution for Safe Use of AC Servos for Motors 이렇게 되어 있죠. 미쓰비시 일렉트릭 코퍼레이션 도쿄 재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쿄 재팬에서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이게 빼보면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이게 거의 뭐 모터 같은 경우는 세트머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루는데 그렇게 크게 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떨어뜨려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시면 이게 완제품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EAC 표준 인정 마커, KC 한국 마커, UL 이 미국, USA 북미,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칸 마크고, 이는 QR 코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뭐 TUV 뭐 이렇게 인정된 게 다 있습니다. 자, 여기가 축 샤프트 축이고요. 이게 안쪽에 있는 게 이제 로터.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명판 미쓰비시 일렉트릭 750W HGKR73J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73J. 예, 73J는 말씀드렸듯이 KR 소용량, 저간성 소용량 KR 계열의 0.75kW 3000rpm 오일 타입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상체에 나와 있죠. 키로는 3.0km, 3000rpm, 분당 3000rpm, 0에서 250Hz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온도는 40도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CE 마크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이쪽에 있는 것이 검출부 엔코드입니다. 엔코드. 자, 카바 열어보시면 이 핀이 나와 있죠. 아웃 핀이 나와 있습니다. 엔코드고요. 이게 검출부. 이게 오늘 구동부가 동작을 할 때 움직이죠. 이렇게 돌아가죠. 구동부가 돌아갈 때 돌아가는 회전수와 위치값, 토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검출을 해서 여기 아웃핀 요 핀 커넥터로 서브 앰플리파이어, 서브 앰프에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고요. 그 피드백을 해주는 거를 그 위에 상위단에 제어 지령을 해주는 PLC라든지 모션 컨트롤러라든지 컨트롤러 HMI가 될 수 있고 스카다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온도 컨트롤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인버터도 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령을 내려주면 서브 앰프에서 그 서브 앰프 정확한 위치에 지령을 내주는 위치에 서브 앰프가 그 위치에 움직이게끔 만들어주고, 그거는 구동을 하는 것은 서브 모터가 이 구동부에서 정확하게 하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것은 엔코더가 검출을 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가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줘서 서브 앰프와 서브 모터 간의 유기적인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엔코더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고, 요거를 이제 분해하는 거는 자, 여기 뒤에 보시면 나사 있죠. 나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풀면, 잠깐만요. 일곱 풀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거를 나사를 이렇게 풀면 자, 이 부분이 나오고요. 엔코드 부분. 엔코드 부분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판 있죠. 엔코드 판. 자, 이게 여기에다가
연결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엔코더판이 자 이렇게 꽂아 가지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요 옆부분에 여기 나사가 있는데 작은 나사 자 요거를 리졸브를 하면 이게 한 개, 이게 두 개. 네. 자, 두 개 있죠. 이 두 개를 풀으면 이렇게 판을 이렇게 탈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탈착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스크류 아웃을 해서 이렇게 뽑아 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PCB 여기 있는 광각 센서로 해서 이미지 센서로 해서 그 엔코더 판의 정확한 위치값을 잡아줘서 돌아가는 위치값을 잡아줘서 정확하게 그 위치에 가게끔 검출을 해서 구동부가 움직이게 하는 그런 피드백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에 커버 이 커버 보시면은 이거 그라운드 선이고 이거는 엔코더 케이블 자 이쪽하고 요거하고 연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하고 요거는 여기다 꽂고 예 저는 여기다 꽂으면 꽂아 치고 이렇게 맞춰 가지고요. 예. 나사를 긴 나사 4개 큰데 여기 하나 자, 여기 하나 가장 큰 부분에다가 자, 여기 하나는 이제 여기 하나 이제 커버 덮기 전에 이게 나사를 이렇게 스크류 인 하고요. 이 나사를 스크류 인 할 때는 1번 해봤으면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대각선 힘이 정확하게 절충되는 부분을 해가지고 해드릴게요. 한 번에 다 쪼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쪼고 그 다음에 이렇게 X 방향으로 이렇게 쪼고 그 다음에 위에 또 X 방향 이런 식으로 X 방향으로 사스 방향으로 해야지 정확하게 균형이 잡히고 밸런스가 잡혀서 나사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조립을 하고 나면 말씀드렸던 이 PCB 엔코더 검출부 이거를 위치를 시키고 요 사이드 두 개 부분에 또 나사를 꼽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나사를 스크류 인을 하고요. 자, 이 두 개죠. 자, 이 두 개를 스크류 인을 하면 됩니다. 이거랑 스크류 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요 부분, 요 위치값 부분에 요거를 이렇게 꽂아줍니다. 요것도 스크류 인을 하고요. 그다음 나머지 여기 세 부분에 또 이 나사 예, 나사 3개고 자, 이 3개를 여기를 이제 장착을 시켜줍니다. 3개를 하나, 2개, 3개 시켜주고 난 다음에 이 케이블과 그라운드 선을 여기다 꽂고요. 어디서 꽂아거나 난 다음에 이렇게 카바를 씌우고요. 카바를 씌우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엔코더 케이블과 연결하고 마개를 이제 열어서 엔코더 케이블과 엔코더 서버 앰프 간에 연결을 해주고요. 결선을 해주고 파워 쪽은 파워 케이블 이 파워 케이블 그래서 RST UVW와 N거 4개 이거를 여기다가 연결해서 서버 앰프에 UVW 서버 모터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서버 모터가 전원이 들어와서 구동을 할 수가 있는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버 모타의 구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앞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 서버 모타라는 거는, 서버 시스템이라는 거는, 메커니즘을 제어하는 겁니다. 기계를, 메카트로닉스라고 들어봤죠? 메카트로닉스, 메커니즘을 제어하는 건데, 기계의 위치, 속도, 그리고 토크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값과 속도, 회전 속도, 그다음 토크, 힘을 원하는 상태로, 지령을 내리는 원하는 상태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서버 라고 하는 서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계의 메커니즘과 장비의 메커니즘과 구동부 및 제어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메커니즘을 원하는 상태로 움직이도록 하는 장치를 서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지금은 오늘은 서버 모터 이 구동부 검출부에 대해서는 했고요. 이거를 구동을 하는 구동부를 제어하는 것은 이 엔코더와 파워 케이블, 브레이크 또 케이블인데, 이 엔코더 케이블을 연결하는 서버 앰플리파이어 하는 서버 앰프로 연결을 하고요. 서버 앰프가 제어부가 되고요. 이거는 구동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버 앰프를 제어부를 또 그 지령을 내려주는 그 위에 상위에 컨트롤러 하면 PLC, 프로그램 라지 컨트롤러라든지 HMI가 될 수 있고, 온도 컨트롤러가 될 수 있고, 사이즈 20mm를 넣어서 4mm일 때는 0, 20mm일 때는 100% 구동을 할 수 있는 그 아날로그 신호를 주어가지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HMI로 터치 패널로 직접 이렇게 서브 모터를 컨트롤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스카다라든지 여러 가지 컨트롤러로 해서 지령을 내려서 서브 앰프를 통해서 서브 모터 구동부가 돌아가게끔 하는 것을 서브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서브 시스템은 지형과 검출부, 이 검출부 엔코더 검출부의 피드백 신호, 이렇게 엔코더의 위치값의 피드백을 통해서 피드백 신호를 이렇게 서브 모터와 서브 앰프 간에 피드백 신호를 비교해서 그 차이만큼 지형을 보정시켜 주는 것이 제어부입니다. 그 앰프가 하는 일은 구동부가 정확하게 그 위치로 가고 그 힘으로 가고 그 속도로 가야 되는데, 그 속도로 가는지를 엔코더가 검출을 해서 서브 앰프로 보내줘서 그 보내준 신호와 지령 내려준 그 값이 맞는지를 비교를 해서, 그 피드백 신호를 비교를 해서 그 차이만큼 보정해서 지형을 보정시켜 주는 것이 앰프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앰프를 동작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버입니다. 한마디로 서버는, 영어어는 서버는 노예죠, 노예. 노예라는 말인데, 주인의 명령, 주인은 컨트롤러죠. PLC가 될 수도 있고, 그 위에 상위 제어부가 될 수 있는데, 서버 앰프가 돼서 자체적으로 서버 앰프에서도 자체적으로 파라미터 세팅해서 할 수가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MR 컨피그레이터라고, 자, 여기 보시면 MR 컨피그레이터라고 있습니다. 이 MR 컨피그레이터 1, 2가 있는데요. MR 컨피그레이터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세팅을 해서 파라미터를 서브 앰프에다가 입력시켜주고 다운로드 시켜줄 수가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서브 앰프나 그 상위단에 지령을 내려주는 컨트롤러의 명령에 따라서 충실하게 동작이라고 하면 위치값, 말씀드린 속도, 가속도, 토크를 충실하게 동작하는 것이 모터. 이게 서브 모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위치 제어와 서브 모터 위치 제어와 속도 제어에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예. 소용량이기 때문에 고용량일 때는 인버터라든지 다른 걸 많이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빈번하게 변화하는 이렇게 위치값이나 속도값이나 가속도가 변화하는 위치나 속도의 명령에 대해서 그 지령을 내주는 목표치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추종할 수 있도록 쓰게 된 게 서브 모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서브 모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서브 모터 원래의 목적은 옛날에 1933년 뭐 20년으로 넘어가는데, 본래 목적은 위치에 최초로 응용한 것이 어뢰입니다. 어뢰. 그 잠수함 어뢰 있죠. 잠수함에서 쏘는 거. 잠수함에서 어뢰를 쏘면 정확한 적의 위치에 도달하게끔 하는 게 이제 지령을 탁 내려주면 어뢰가 동작을 해서 딱 그 위치에 가는 그 목적을 위치에 정확하게 도착하게끔 하는 게 목적지 위치에 도착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서브인데, 이 어뢰의 자동 조정을 해가지고 배와 항공기의 자동 조정이 실현이 됐고요. 최초에는 서브 모터 역사입니다. 이렇게 뭐 자동 제어는 속도나 서버의 순으로 발달돼서 1920년 정도에 프로세스 제어가 실현이 되었고, 그 레이더로 항공기를 자동으로 추정하던 연구를 하던 중에 시스템으로서 서브계 하드웨어의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어계를 설계, 조정하는 실용적인 제어 이론을 개발해서 성공적인 피드백 제어 이론이 체계화되고, 1970년대 오일 쇼크, 오일 쇼크 몇 번 있었죠. 오일 쇼크로 인해서 유압 서버에서 전기적 신호, 일렉트릭 서버로 앰플리파이어 서버로 바뀌었죠. 처음에는 AC 서버보다는 DC 서버의 구조가 이게 스테이터와 로터와 스테이터, 로터는 구동부고 스테이터는 고정자, 회전자, 고정자인데, 로터와 스테이터가 바뀌었습니다. 구동부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고정부가 이렇게 철심하고 이 스테이터의 이게 위치가 구조적인 하드웨어 위치가 반대로 된 게 DC 모터고요. 처음에는 DC 서버를 사용했으나 이게 교류 AC 서버 전동기를 이용한 AC 서버 성능이 엄청나게 최근에 향상되면서 한 10여 년 전, 20년 전 향상되면서 더 효율적인 AC 서버를 쓰게 된 거죠. 예, 많이 사용하게 된 그게 이제 서버 모터의 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버 모터 구조가 그 AC 서버 모터인데요. AC 서버 모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크게 말씀드리면 이게 뒷부분에 서브 모터의 엔코더 부분하고 이제 이게 구동부 자속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 자석이 들어있고, 그 연구 자석 회전자에 부착된 회전 자개형에 이 보시면 로터라고 그러죠. 이 축 샤프트의 안쪽에 붙어 있는 이 베어링 안쪽에 이게 로터입니다. 로터. 이게 베어링 NSK 거고요. 그 로터의 그 안쪽에 보면은 연구 자석인데 그 부분까지 해서 NS 부분을 했는데 이 부분을 로터라고 하고, 이게 회전자에서 회전을 하면서 회전 자개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권선은 요 안쪽에 지금은 뭐 철심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고정자 쪽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자인데, 권선은 이쪽에 안쪽에 구리와 철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지를 시키는 전기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은 DC 모터하고 비교해 보면은 회전자와 고정자 전기적 역할이 역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엔코다. 안쪽에 이제 연구 자석이 여기 샤프트 로터 쪽에 있고요. 이제 코일이 이쪽에 구리 코일이 이렇게 안쪽에 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거는 회전축, 이거는 이제 돌아가는 회전축이고, 이거는 이제 고정자축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브 모터에서 구조장 특징은 급 가속이나 급 감속을 위해서 최대 토크 힘이죠. 전격 토크에 대해서 수배 크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DC 서브 모터에 있어서는 가감속 영역이라고 불리는 정류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 사용하면 플래시오버가 뭐냐면, 플래시오버 현상은 정류자 불꽃이 갑자기 과대해지는 현상입니다. 나타나는데, 이 정류 한계는 회전 속도가 커지며 현저하게 저하되기 때문에 DC 서브 모터 경우는 DC 서브 모터는 처음에 구동할 때는 토크가 한 300%까지 전격에 300% 올랐다가 회전수에 따라서 회전수가 100%에 올라오면 토크가 줄어듭니다.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AC 서브 모터를 사용하는 건데 AC 서브 모터에 있어서는 정류 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X축을 회전수라고 전격이라고 보시면 0에서 100%까지 가는 동안 토크, 최대 토크는 이렇게 프로포셔널별로 비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비례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회전수가 많아지면 전류도 높아지고 토크도 세지는 이런 형식으로 AC 모터는 이렇게 가는 원리이기 때문에 AC 서브 모터에 있어서는 정류 한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속 회전 영역까지 최대 토크를 저감하지 않고 운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구조적 장점과 특징이기 때문에 AC 서브 모터가 DC 서브 모터에 비해서 DC 서브 모터는 플래시 오브 현상이라는 정류자 불꽃이 갑자기 과대해지는 현상을 보완할 수 있다는 그런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모터는 AC 서브 모터가 이거다. 연구 자석이 회전축 상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자석이 회전축 안에 이게 설치되어 있는 거죠. 이 안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 부분에서는 발열이 없고 모터의 발열은 고정자 쪽에 바깥쪽에 철심이 있고 구리선이 있는 고정자 쪽에 전기자에만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또 이 구조 매터리얼은 열을 소모시킬 수 있는 발열을 소모시키는 이런 프레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정자 쪽은 그런 발열까지도 이렇게 발열을 배출시키는 그런 매터리얼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고정자 쪽에 전기자에서 발생한 열이 프레임을 통해서 대기 쪽으로 발산을 합니다. 이 프레임을 통해서 이 발열부가 회전자에 있는 DC 서브 모터에 비해서는 냉각이 훨씬 용이하죠. 쉽다는 거고 또한 발열부의 온도 검출이 직접 가능하기 때문에 과부하에 대해서 보호가 확실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AC 서브 모터의 구조상 특징을 많이 사용을 하고 AC 서브 모터를 산업 현장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AC 서브 모터의 구성 요소를 크게 말씀드렸듯이 회전자, 샤프트 축을 통한 로터 회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센서, 엔코더 센서가 있고 고정자, 이 프레임, 고정자, 구리 철심으로 된 고정자가 있고 이것을 때 프레임이 있고요. 이제 베어링, 이게 NSK사에서 만든 베어링이 있고 이건 일본에서 만든 거고 뒤에는 보니까 이거는 차이나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중요한 부분은 앞에는 NSK 차이나고 고정자 구동부 쪽은 베어링은 차이나고 여기는 보시면 여기는 NSK는 여기는 일본 거네요. 메인 재팬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 확실히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이 구동부 쪽이 아니라 이 검출부 쪽, 엔코더 쪽에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출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나 속도나 회전 토크를 정확하게 검출해야 하기 때문에 구동부 쪽보다는 검출부 쪽에 더 퀄리티가 있는 베어링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거는 재팬, 요거는 차이나입니다. 어떤 거는 여기에 한국 거로 달려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어링, 커플링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용도에 따라서 브레이크 타입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아까 요거 같은 경우는 KR73J인데요. KR73B가 들어가 있는 B는 브레이크, 전자 브레이크가 여기 구동부와 엔코더 사이에 전자 브레이크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B 타입은 훨씬 더 요만큼 더 뎁스가 넓이가 더 길어지죠. 이렇게 되어 있고 브레이크를 내장하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회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연구자석이 회전자는 회전축에 이게 샤프트 축이죠. 회전축에 연구자석이 고정된 회전자기형 구조다 말씀을 드렸고 개 자극의 형상은 원통형 이렇게 링형으로 되어 있죠. 이게 링형과 원형형 이 두 가지로 보통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이게 지금 열어보시면 되겠지만 이게 이 자석이 돼서 잘 안 당겨져서 빼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빼내면 이걸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 원통형에는 이제 전기자 철심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건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구 자석 안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전축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고정자는 전기자 철심, 그리고 전기자 건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자 철심은 보통 0.3에서 0.5 두께의 규소 강판을 쌓아서 두껍게 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건선을 하기 위한 슬롯의 영향 때문에 공극의 자속 밀도가 균일하지 않고 토크가 맥동에서 회전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 같은 토크 리플을 저감하기 위해서 전기자 철심에 슬롯을 많이 내거나 스큐를 합니다. 예, 스큐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서브모터의 철심은 전기자 전류의 영향을 받아서 진동하기 때문에 이 주파수가 가청 주파수에게 될 경우는 소음이 납니다. 그런 경우 한 번씩 이렇게 시끄러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그리고 센서는 AC 서브모터 센서는 모터의 위치 검출과 회전 속도의 검출을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이 검출하는 거는 엔코더, 여기 보시면 이 엔코더 부에서 검출을 한다는 거. 위치 검출과 모터 구동부의 위치 검출과 속도, 회전 속도를 검출해서 이게 얼마나 검출을 잘하느냐가 이 서브 모터의 분해 능이라고 하는데 그 분해 능의 수치가 뭐 412만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분해 능이 클수록 더 정밀하게 검출해서 피드백을 해서 서브 모터와 서브 앰프 간의 유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정확한 그 위치와 회전수를 이렇게 위치값을 전달할 수 있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중요한 센서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요거는 브레이크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이 구동부와 여기 보시면 이게 엔코더부와 여기 이제 그 회전축 이 사이에 보면은 이게 브레이크가 요 사이에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이건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 전부 브레이크가 부착이 안 된 AC 서브 모터라는 거고요. 이 서브 모터의 사용 조건에 따라서 브레이크 내장형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보통 모터의 박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편편형 전자 브레이크를 좀 사용하고 있고요. 브레이크 동작은 역작동 방식의 홀딩, 이게 잡아주는,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서 잡아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뭐 프레임이라든지 베어링 같은 거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 뭐 연구 자석 이제 보통 회전하는 같은 경우는 이게 자석이죠. 이게 NS극으로 해서 구동부 N극, S극으로 해서 밀어내고 당기는 그런 자석 물질. 자석 물질은 중국이 많이 보유한 국내의 90% 히토류 자석이 있고, 그다음에 페라이트 자석인데 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제일 큰 차이점은 그겁니다. 페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떨어져요. 상당히 성능이 떨어집니다. 아주 뭐 그거를 서브모터의 속성, 히토류 자석과 페라이트 자석을 사용했을 때 서브모터의 서브 특성을 비교한 그게 있는데 뭐 RPM부터 해가지고 뭐 전투 토크, 회전자 관성이라든지 뭐 기계적 시정수라든지 파워레이트, 뭐 파워레이트 토크랑 파워레이트 모터 크기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훨씬 히토류 자석이 페라이트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나다는 거. 히토류 때문에 일본과 중국 간 옛날에 전쟁까지 일어날 뻔했죠. 자원정쟁. 그래서 히토류 자원은 중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히토류를 그 자원을 리소스를 수입을 해서 이렇게 자석을 만드는 그 기술은 일본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일본과 옛날에 중국 간의 그런 전쟁, 히토류 전쟁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뭐 이거는 뭐 세부적인 건 나중에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해서 AC 서브모터의 구조와 이제 특성, 구동 방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구조적으로는 뭐 로터, 이 샤프트를 포함한 회전축을 포함한 로터, 뭐 연구 자석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터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 이거는 자력선을 해서 스위치 온, 오프 신호를 해가지고 그 건선 안에 있는 NS극을 스위치 온, 오프를 시켜가지고 밀어내고 당기고 하는 그런 힘을 해서 회전을 자개를 이렇게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기자 코일을 이렇게 로트를 돌리게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 보통 이 로트 회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NS극을 이야기했지만 보통 실제적으로는 보통 8극이라고 하면 N극, S극이 한 쌍이죠. 한 쌍이 8개, 8극. 실제 모터에서는 8극을 왜 8극이나 12극을 하냐면 회전이 이렇게 관성이 있기 때문에 회전하고 설 때는 이렇게 더 돌아가고 멈춰있을 때는 멈춰있기 때문에 이 관성을 정확하게
회전의 불규칙을 작게 하기 위해서 NS를 보통 8극, NS 이렇게 해서 8극이나 4쌍이나 6쌍, 12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로터는 회전자라고 하고 외부의 회전력을 전달하는 샤프트와 샤프트 바깥쪽에 붙어있는 원통 모양의 연구 자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 기본 구조에서 연구 자석이 N극과 S극이 한 쌍밖에 없는 이극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4쌍, NS 4쌍이나 6쌍으로 되어 있다는 12륙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서브 모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서브 모터와 서브 앰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서브 모터를 파라미터 설정하는 MR 컨피그레이터 2로 이렇게 프로그래밍 파라미터 세팅하는 것과 그 위에 또 상위에는 이제 GX웍스라는 미쓰비시의 소프트웨어 PLC 뭐 서버 모드를 이렇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령을 내려주는 컨트롤러에서 지령을 내려주면 서브 앰프라는 서브 모터를 구동시키는 제어부에서 요 인식을 지령을 받아서 서브 앰프가 이렇게 IO 케이블로 통해서 인터넷 케이블로 통해서 이렇게 신호를 내주면 이 구동부에서 구동을 하는 그런 원식의 서버 시스템인데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MR 컨피그레이터 2 위에 있는 GX웍스로 서버를 프로그래밍하는 것까지 제가 다 구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